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여러분께서는 그 보기에 색다른 감을 주는 무언극의 한 장면을 보셨습니다. 오늘 밤에는 50평생을 우리의 전통적인 춤의 현대화와 전위 연극에 몰두해 오신 무세중 대동 전위극회 대표를 모시고 그동안에 그 고독하게 추구해온 특이한 자신의 작품 세계라든가 예술 세계의 삶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앞에서 잠시 지금 보여주신 이 장면은 언제 공연됐던 것입니까? 저 어저께 공간사랑에서 예. 한국 마임 페스티벌이라는 게 최초의 제 1회로 개최됐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그 한국의 여러 가지 마이미스트들이 모여서 우리들의 한국 마임, 네. 한국 마임의 정립을 위한 여러 가지 우리들의 우리들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페스티벌을 열렸죠. 거기서 어저께 4시 반에 했었습니다. 네, 네. 지금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예, 분장이 아주 특이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분이 분장인데 이 분장은 우리나라의 그 황보태연 씨라고 네. 아주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아신 분이죠.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서도 알려진 분이신데 예. 그 버디 메이크업으로 탈을 얼굴에다가 이렇게 이전해서 만들어주는 네. 그런 작업을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네. 네. 네, 그게 우리나라에 아마 최초가 될 겁니다. 네. 네.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게 촛불 춤이라고 그러는데 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춤이라고 그러면 촛불을 놓고 이렇게 벌벌 추는 것도 있지만은 네. 우리들의 춤에는 여러 가지 동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임적인 요소가 참 많죠. 네. 그러나 서양의 마임적인 것은 상당히 사실주의적인 먹고 뭐 자고 일어서고 가고 이런 데 초점을 뒀다면 우리들은 굉장히 자연주의적 추상적인 표현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주의적인보다는 관념주의 또는 우리가 그림에도 추상이 있듯이 구상이 있듯이 여러 가지 우리 춤사회 속에서는 사랑과 기쁨과 불꽃과 정열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하는데 그것이 참 여러 가지를 우리가 소외됐던 것인데 서양 마임만 아니고 우리들이 마임을 한번 춤 속에서 분리해 본 거죠. 네. 그래서 그 촛불을 넣어서 얼굴에는 저것이 먹중탈을 좀 인식해 봤고요, 얼굴에다가. 네. 그리고 이제 소모가 촛불을 들고 와서 이쪽에 불을 붙이는 거죠. 불을 지피죠. 불을 지피면은 이제 먹중이 불을 타죠. 속에 있는 마음이 타는 거죠, 이제. 네. 네. 속에 있는 먹중이 타면서 이제 함께 어울리게 되는 거죠. 저런 것을 상당히 좀 저로서는 이 초현실주의라고 할까요? 아마 관념주의라는 게 그런 거겠죠. 한번 좀 작품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 촛불이라든가 네. 글씨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쪽 서양 마임에서는 저렇게 표현하지는 않죠, 전혀. 네. 우리는 내면을 표현하고 저 사람들은 외면을 표현하죠. 네. 네. 크라운이라든가 훌트라든가 피에로 이런 사람들은 보기에도 완전히 가지고 있는 처한 자기 상황을 잘 네. 표현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겉보다는 내용, 흥 또는 신명 이런 쪽에 더 치중을 했기 때문에 한번 저걸 좀 냉철하게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네. 네. 오랫동안 서독에서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언제 귀국을 하셨습니까? 귀국은 한 4, 5년 전에 네. 84년도에 했습니다. 예. 그동안 국내 무대에서 어떻게 보면은 충격적이라고 하는 여러 작품을 발표해 오셨습니다. 네. 근데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도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의도된 것이 이제 고통과 잔혹의 예술 그런 쪽으로 제가 공부를 해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그건 제가 이제 6.25라든가 또는 제가 살아온 동안에 벌써 어린 나이에 많은 전쟁도 겪었고 네. 또 사람 많이 죽은 것을 제 눈으로 봤고 여러 가지 아마 전후를 통해서 저만큼 많은 우리들 세대만큼 어려운 시기를 걸어오지 않았나 많은 고통과 네, 잔혹을 네, 봤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을 한번 예술적으로 한번 승화시켜 보고자 하는 생각이 늘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작품 속에는 상당히 소위 충격적인 것이 많은데 그 충격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의학적으로 침 예술, 침을 놓는다는 거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네. 그것이 뭐 지금 저 보이는 것이 아마 지금 황보태현 씨가 했던 그 버디 페인팅입니다. 네. 통피설이라고 통일을 위한 피의 살풀이라는 작품에 우리나라가 용이 이 하나의 용이 상징 아닙니까? 네. 그 용이 여러 가지 공해나 여러 가지 찌들려서 그 용이 죽어가는 모습을 한번 만들어봤죠. 지금 이것은 어떤? 이거는 통막살이라고 제가 통일을 위한 막걸리 살풀이라고 해서 그 진흙 막걸리에다 진흙을 발라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남북으로 절단된 곳으로 행해서 제가 달려들면 네. 저쪽에서 이제 그 붓을 갖고 네. 저를 그립니다. 그러면 저 이제 그 이 광목에는 제 모습이 여러 가지 절규의 모습이 하나 둘씩 이제 그려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 어떤 그 염원이 결국 그저 두 광목 사이로 남북이 갈라진 상태에서 어떤 그 막걸리적인 우리들의 몸부림으로 우리 원초적인 몸부림이죠. 그런 원색적이고 원질적인 걸로 한번 우리가 통일을 염원해 보자는 그런 얘기인데 반드시 그건 뭐 남과 북보다는 어떤 둘의 힘이 합해야 되겠다 하는 그래서 네. 작품이 통막살이라고 그렇게 제가 1982년도에 처음 한국에 귀국했을 때 제가 평생 염원했던 그 통일에 대한 어떤 염원을 한번 좀 그려본 것입니다. 네. 하여간 얘기에 앞서서 말이죠. 네. 저희들이 그 이해를 돕고 그 어떤 그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 네. 그동안에 그 발표한 작품 중에 일부 잠시 좀 보겠습니다. 보고 나서 설명도 듣고요. 네. 그리고 얘기를 계속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은 넋 중에서 일부를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네. 지금 나오는 것이 검은 넋의 장면입니까? 네. 네. 내용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기 뭐 빨간 천하고 파란 천은 바로 그 태극기의 그 분단의 색깔이죠. 네. 그리고 그 저 하얀 옷을 입고 무슨 설명을 쭉 하자는 건 스토리가 별로 있진 않지만은 원래 우리 백이 민족이라고 할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저것이 이제 저게 검게 변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 우리가 얼과 넋이 있는데 혼은 혼의 상징을 얼이라고 그러고 육체의 상징을 이제 넋이라고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육체가 지나치게 주위에 검은 이 검다는 건 우리가 음양오행설에서는 굉장히 그 어둡고 물질을 얘기합니다. 물질 개념을 그 검게 보고 자본의 개념을 어둡게 보는 거죠. 거기에 그 물질 개념에 의해서 인간이 이렇게 검게 타버리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전 뭘 먹이는 것입니까? 솔직히 말하지만 전부 그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입혀주고 먹여주고 네. 입혀주고 닦아주고 발라주고 그 상황이 전부가 어떤 그 자의적이고 자생적인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게 아니라 전부 타율적이고 뭐 그런 데 대한 어떤 그 인간의 그 육체가 순환당하는 거죠. 근데 그 작품 공연을 보니까 전부 뭐 알몸으로 하신다던가 팬티만 그 입고 하신다던가 그런데 그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로서는 아주 그 절실한 그 방법이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우선 저는 어떤 그 제도의 옷이라든가 윤리 도덕의 옷이라든가 우리가 주어진 너무 지나치게 그 주어진
예를 들면 무슨 뭐 획일된 옷이라든가 여러 유니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너무 우리 인간의 바깥에 너무 밀려 차여 있단 말이죠. 네. 이제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벌거벗었을 때 우리 목욕탕에 간다든가 했을 때 상당히 우리는 홀가분하고 우리의 육체가 가장 그 근원적인 어떤 그 만남을 시도할 수가 있는데 네. 오늘날에 오면 올수록 여러 가지 우리가 신분상에 제도상에 계급상에 또는 여러 가지 그 자본상에 말이죠. 인간이 너무 그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많은 그 옷을 겹겹이 입고 있단 말이죠. 그런 옷을 한 급 한 급 벗어내는 작업에서 시작된 거고요. 둘째는 아마 인간의 몸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자기 몸을 자꾸 벗어나고자 하는 자기 모든 그 갈등과 모든 제도 모든 그 컴플렉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그 갈등적인 욕망에서 그렇다고 꼭 벗어야만 그걸 표현할 수 있습니까? 막 꼭 벗었다고보다는 사실 우리가 너무 입고 있기 때문에 벗는 것에 대해서 네. 조금 너무 그 부자연스럽게 생각할 뿐이죠. 결과적으로 벗는 게 그렇게 저는 부도덕하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옷을 입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보수적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모든 게 주입적인 교육이고 모든 것이 쥐어지고 모든 것이 발라지고 말이죠. 하나도 자기 그 가지고 있는 본연체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뭐 사회라는 건 물론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것도 있지만 말이죠. 그보다 더 심하게 그런 것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말이죠. 일종의 어떤 그 뭐 반사회적이라고 한다기보다는 일종의 하나의 인간의 몸부림에 대한 반항이라고 할까요? 네, 저항이라고 할까요?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나 뭐 길가를 댕기면서 벗는 것도 아니고요. 네. 무대상에서 적절하게 꼭 벗어야 되겠다 할 때 벗는 거기 때문에 여자 연기자도 벗는 데 대한 무슨 네, 벗지만은 저건 전부 없습니까? 벗는데도 다 벗었지만은 전부 그 타이틀을 다 입죠. 어허. 그리고 외국에서도 제가 많은 저희 단원들을 하고 했지만은 다 벌어보고 거기는 뭐 뺀수도 없이 다 그냥 벌어보고 하죠.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벗는 데 대한 이유가 없으면 안 벗습니다. 예. 철저한 사람들이니까요. 예. 그 관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그 한참 한 시간 동안 보고 나서 육체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질 않더군요. 어허. 그리고 굉장히 굉장히 와닿는다기보다는 같이 동참하고 있다는 느낌을 느끼고 예. 자기도 인간임을 스스로 느꼈다는 그런 평을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대사가 없이 공연 장면만 봐가지고는 뭘 뜻하는가를 잘 모르는 관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의 경우는 말이죠. 뭐 그것도 대사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아니 뭐 그 재석이 짧은 건 저는 않습니다만은 그 우리가 연기 가운데 말은 일부분입니다. 손짓도 있고 발짓도 있고 눈짓도 있고 몸짓도 있고 여러 가지 짓이 많은데 우리는 그때 언어만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네. 물론 언어도 포함시켜야 되겠죠. 네. 그러나 우리가 지나치게 언어가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표현력을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극장 예술이 발달되고 그것이 1900년도 이후부터 발달되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굴 표정을 잘 못하고 또 손짓 발짓을 못하는데 이제는 그래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솔직히 해서 그 말로 처바르고 또 스토리로 막 무장을 하고 그리고 지나치게 어떤 그 기승전결에 의해서 멜로드라마로 완전히 사람을 센티멘탈 감상주의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우리가 스토리가 마음에 닿았으면 됐지 스토리를 꼭 찾을 필요가 있는가? 작품들이 시사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인정하십니까? 네, 저 인정합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 시사성을 부여하려고? 저는 이 정치나 사회나 네. 이런 거하고 예술하고가 아주 동격상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 사는 하나 이론으로서 만약 공해가 나쁘다면 반드시 그게 공해 때문에 오는 영향이 강하고 뭐 물가라든가 정치적인 변화가 곧 개인적인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 의식이라든가 사회 의식이 의식을 그 영국 속에서 승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예술은 반드시 그런 그 정신 문화로서 그런 것들을 그 수용해야지 그것과 멀리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서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가장 절실한 통일 문제라든가 또는 민주 문제라든가 공해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항상 작품 속에서 용해시키고자 하는 거죠. 평소에 늘 주장하시는 그 도국이라는 거예요. 예. 그거는 뭡니까? 자기를 깨고 그건 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깨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남을 자기만 깨닫는 게 아니라 남을 깨우쳐줘야 된다는 생각이죠. 현실의 외면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현실의 외면하고는 관계없죠. 현실에 가장 직결되고 있는 거죠. 현실을 근데 본래 성이 김 씨라고 그러시던데 어떻게 무씨로 바꾸셨습니까? 네, 제가 이제 불란서 문학이라든가 불란서 불문과를 나왔는데 네. 이제 그렇게 보면서 외국 문학에 심취해가지고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전부가 저는 외국 걸로 치장돼 사고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식이 그렇게 돼버렸는데 어느 때 20군데 갔다 와서 여러 가지 한국 거가 뭐 있는가 도대체 우리 건 뭔가 하고 찾다가 보니까 한국의 예술의 형태를 발견한 연극이라고 하는 탈춤도 발견하게 됐고 판소리, 인형극 여러 가지를 발견한 끝에 이제 결국 제가 무라고 하는 한국 예술의 기본되는 근원이 되는 뿌리가 되는 바탕이 되는 그런 물을 발견하게 됐죠. 이 물을 이해하면은 꼭 한국 예술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판소리가 나왔고 심청전이 가요, 가곡, 민요 이런 것들이 전부가 무가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상당히 깨닫고 그리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이죠. 이 공자가 이제 위에 하나 있고 아래에 있으면 이게 만들 공자인데 그럼 모든 게 만듭니다. 모든 걸 만드는데 사람이 들어감으로써 비로소 정신을 창조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고칠무라고도 하고 또는 창조할 무, 정신을 창조할 무.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 네. 그 사람의 지위는 왕. 근데 임금왕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신라 시대 차차홍 씨라든가 해서 재정일치 시대에는 바로 이 무가 그 사회, 우리 민족의 어떤 그 근원되는 총체적인 재정일치의 총체적인 형태가 무가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성을 무씨로 그래서 바꾸셨습니까? 결국 이 무를 끝까지 파헤쳐 보자. 그리고 원래 우리 민족의 한 70%는 성이 없었거든요. 저 2조 말까지 우리가 성이 생긴 지가 불과 한 1세기 반밖에 안 됐습니다. 그전에는 뭐 8% 양반만 성이 가졌고 중인들만 가졌지 나머지 60%는 노비였거든요. 그 노비들이 뭐 우리 원래가 다 같은 민족인데 노비였는데 실질적으로 성이라는 게 뭐 그렇게 저한테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로 바꾼 거죠. 연출을 직접 하십니까? 예, 연출을 직접 제가 네. 연출보다는 작품을 거의 90%를 제가 작품을 씁니다. 쓰고 제가 연출하고 안무하고 그리고 제가 출연을 합니다. 좀 관객이 아주 적어도 관계 없습니까? 관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는 적은 없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한두 네. 사람 와서 보는데 공연하신 적도 있습니까? 있었습니다. 허허. 그러면 사람 뭐 한두 사람 온 적은 없었지만 여러 사람 왔을 때와 네. 뭐 불과 몇 사람 없는 저걸 쓸 때는 한 다를 것 20명 왔었고요. 예. 20명 왔었고. 그때 그렇게- 공연할 때 아무래도 여러 사람 앞에서 할 때보다는 신이 덜 나실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 근데 않습니까? 먼저 가는 사람, 앞에 가는 사람에는 말이죠. 어차피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뭐 그거 자꾸 눈을 보다가는 제 작업을 못 해요. 흥행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흥행이 뭐 항상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많은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가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적자라는 말인데요. 뭐 당연히 그 적자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 경제적으로 후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경제적으로 지금까지는 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경제적인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어디 가서 연출도 하고 뭐 또 조금 강의도 좀 뭐 댕기면서 뭐 어렵게 꾸려가면서 하나하나씩 발표해 나가는 거죠. 이런 얘기가 신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 집 한 칸이 없으시다고. 뭐 집 가지고 죽겠습니까? 그냥 그런 대로 자리 피고 누우면 되죠 뭐.
네. 뭐 그냥 그럼 지금 사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저 의정부에 살아요. 네. 누구랑 사십니까? 저희 어머님하고 이제 저 집사람하고 이렇게 살죠. 네. 그러면 지금 사시는 곳에 어머니를 모시고 그럼요. 부인과 같이 사신다고 그러는데 거기 생활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생활비 얘기가 많이 나오면 저는 뭐 말을 잘 하고 싶지가 않은데 뭐 어렵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그 옛날보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뭐 옛날에 1,000만 원짜리 그 이 전셋집 같으면은 그런 대로 지냈는데 네. 지금 뭐 1,000만 원 갖고 방 한 두 칸 얻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밀려간 거예요. 네. 똑같은 그렇다고 돈으로 뭐 자꾸 그렇죠. 그런데 계약을 다시 하다 보니까 네, 매일 자꾸 매년마다 올리는데 그 참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라가니까 그런 것에 황당하게 좀 당혹함이 있네요. 어떻게 보면은 말이죠. 네, 스스로가 스스로를 네. 이렇게 좀 만들어가는 거가 아니냐. 잔인하게 고통 주어가면서 거기에서 무언가를 근데 얻으시는 것 같은 그런 저는 하여간 자는 시간 외에는 전부 창조할 생각밖에 없거든요. 예. 그리고 마음이 풍운하고요. 네. 그리고 창조할 때는 스스로 제가 아름답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파하는 자 고통하면은 뭐가 분만을 하니까 네. 분만하는 아픔이 있어야 많은 사람에게 뭘 보여줄 수 있고 또 예술이 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적당히 배고픈 건요. 네. 그 여러 가지 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있어서 나쁠 건 없지만 네. 그렇다고 뭐 그걸 그렇게 뭐 낙심하거나 네. 절망할 필요는 없죠.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 같으면 이런 질문 제가 못하지요. 네. 그런데 그런 것을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즐긴다고 그러면 좀 어폐가 있겠습니다만은 스스로가 자꾸 그렇게 근데 한마디 제가 앞에 가면요. 예. 앞에 가면 돈이 오는 거 따라오죠. 제가 돈을 쫓아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때까지도 그 없는 가운데서도 이때까지 마음 넉넉히 따뜻하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되더군요. 뭐 슬슬 뭐 친구들은 뭐라 그럽니까? 친구들은 뭐 나쁘게 말해서 미친놈이라고 말하는 친구도 많지만은 어허. 뭐 지금쯤은 뭐 이해를 많이 하고 또 원래 인생이라는 건 고독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해서 그 뭐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사는데 보람이 없으면은 고독한 것은 절망입니다. 그 애기나 키우고 저 밥이나 먹고 그저 골프나 치고 댕긴다는 게 이게 인생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인생들 보면 불쌍해요. 보람이 없거든요. 뭐 아니 자식 키우는 보람인데 요즘에 자식들이 뭐 그렇게 생각대로 옛날처럼 좀 받들어 줍니까? 그래서 보면 말이죠. 고스톱이나 치고 네. 그리고 뭐 골프나 댕기고 그리고 참 고급집에서 술 먹고 참 어떤 때 보면 말이죠. 참 가스러워요. 근데 그거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상관없죠. 그 사람들이 날 그렇게 사시는 생각하는 거나 분이 뭐. 우리 무세중 씨를 어떻게 보는가도 또 그거는 생각해. 다만 난 그들한테 구걸은 안 하거든요. 네? 구걸은 안 하는. 그 사람들이 또 무세중 선생한테 그걸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고 하진 않지만은 예. 그러나 이 사회가 걸어가는데 저는 저 혼자서 저희 이렇게 예술을 지랄치는 게 아니라 예.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고연을 보여줌으로써 저 자신을 많이 희생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연극 여러 가지 그 투신함으로써 네. 늘 그 관객이라고 할까 사람들 아까 뭐 보여주기 위해서만 아니라 창작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었어도 그것을 또 공유하고 또 같이 즐기는 많은 뭐라고 할까 그 관객이라고 할까요? 네. 네, 팬이라고 할까요? 예. 그걸 함께 있죠, 저는. 저는 물론 지금 우리 무세중 씨께서 하시는 예술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 그거를 용서하십시오. 그러면요. 그런데 아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또 하나는 그러면 이 전통 예술, 연극 뭐 이런 것도 그림도 음악도 제가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하물며 이렇게 전위 무슨 그 충격적인 무대 예술 이런 것을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예술이라는 거 무대에서 공연이 되면은 관객이 공감하기를 바라는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무세중 선생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남들이 다 모르기를 원하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닌 게요. 그렇진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자신의 예술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길 바라는 겁니까? 아니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말이죠. 그 의식 쪽, 이 보는 걸로 네. 보는 걸로 봐서는 잘 모르겠다 그럽니다. 네. 네. 그러나 사람에게 두 가지 무의식이 있고 잠재 의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작품할 때 설명을 안 하죠. 거기에 뭐 붉은 색깔이 떨어지고 푸른 색깔이 떨어지고 검은 색깔이 떨어지면은 자기 잠재 의식에 그게 닿아요. 사진을 찍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른다고 하지만은 한참 후에 가면은 사람들이 그때 그 찍혀진 사진들이 잊어지지 않고 자기에 남아서 뭔가 자기한테 뭔가 얘기해주고 있다고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잠재의식에 인간이 가진 잠재의식이라는 그 범위에 그 범주에 호소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은 오히려 우리 무세중 씨의 작품은? 아니죠. 예를 들면 그 의식을 통한 잠재 의식으로 통하는 거죠. 의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스토리를 따라가거나 그것이 그 기승전결로 작품을 보려고 하는 것에 반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부감이 옵니다. 네. 최초로 시도했던 작품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치로 지금 1975년도에 전통과의 충돌. 네. 전통이랑 충돌을 하면서 제가 한 20년 전통과의 충돌. 그래서 20년 동안 춤 사위를 공부하고 우리나라의 판서를 공부하고 우리나라 탈춤을 공부하면서 1975년도에 국립극장에서 이것을 오늘날로 어떻게 소화해 보겠다고 생각해가지고 무세중 창작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정통과의 충돌을 통해서 뭔가 탈춤의 깊이 있는 해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걸 그냥 전수하지 않고 그것을 다시 한번 재창조해봤죠. 그때 반응이 그래서 어떻게 반응이 상당히 거세게 반발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도저히 지탱할 수가 없어서 그럼 왜 구라파는 그 전통의 현대적 수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독일이나 프랑스 쪽으로 이제 초청 강사로 가게 됐죠. 그래서 그쪽 사회에서 보니까 걔네들은 전통의 현대적 수용이라는 말을 전혀 하질 않고 있더군요. 그런 것에 어떤 고민을 하거나 그런 것을 느끼지를 않고 있었어요. 그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중국과나 아프리카까지도 자기들이 소화를 하면 자기들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그 식욕이 강한 거죠. 문화적인. 서독에 가셨습니까? 그 후에? 네. 서독에는 그럼 뭐 하러 가셨습니까? 서독에는 보쿰이라는 데 인연극 학교가 있는데 네. 인연극 학교에 초청 강사로 가서 그 인연극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선인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형의 그 테크닉이라고 할까 또는 우리나라 탈춤이 가지고 있는 마음적 요소를 소위 강사 저쪽 애들한테 가르치러 갔었죠. 그 서독에서는 그 무슨 공연을 한다던가 이런 건 안 했습니까? 공연을 한 70여 회를 했죠. 그는 서독 사람들이 원해서 했습니까? 아니면은 그 원해서 한 거죠. 원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었죠. 그때 활동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그 나오는 사진은 서독에서 찍은 사진입니까? 네, 아니면 서독에서 불란서입니까? 서독 백님입니다. 네. 백님이는 그 단원들하고 같이 찍었죠. 아, 단원들하고요. 네. 그럼 저게 무대입니까? 아니죠. 무대 장치를 들고 네. 바깥에서 그냥 찍은 거죠. 이거는요? 이것도 그 그룹하고 같이 찍은 사진인데 작품이 자일이라고 줄이라는 겁니다. 줄. 네. 네. 줄을 이용한 네. 줄을 이용한 어떤 퍼포밍을 해봤죠. 예. 예. 저건 전쟁 의식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전쟁을 아주 저쪽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은 그 전쟁을 하나의 그 필수 도구로 삼아서 작업을 한다 해가지고 무리를 좀 많이 일으킨 작업입니다. 네. 네. 굉장히 좀 한 2시간 반짜리 작품인데 네. 한 30여 명이 아주 전투로 막 나와서 공연을 한 아주 상당히 아주 뜨거운 작품이죠. 창작하신 겁니까? 네, 제가 창작한 거죠. 크릭스 같이 리추얼. 일을 한 독일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40명쯤 단원이 있었는데요. 네. 한 15명쯤은 이제 이해를 못해서 갔고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예. 그리고 나머지 한 20명은 남아서 동조. 그쪽 사람들은 자기가 확실히 이해 안 하면 안 합니다. 네. 아주 엄청 우리처럼 이렇게 뭐 어떤 후배 관계라든가 선배 관계라든가 이렇게 해서 가주는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은 완전히 왜 이 작품을 어떤 뜻에서 오해해야 되느냐 할 때
그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 동안에 서독에서 70여 회 공연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네. 그 70여 회 공연으로서 끝을 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네, 끝을 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걸 제가 아무리 거기서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제가 거기서 극장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네. 그 단원들을 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 이렇게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인가. 또 본국에 들어가서 후배도 키워야 되겠고 또 거기서 성숙한 여러 가지 그 이대를 한번 한국에 와서도 한번 다시 한번 이것을 그 활용해 보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었고 그래서 가져온 것이 무슨 뭐 거기서 했던 작품을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라 이 와서는 통일을 위한 막걸리 살풀이라고 완전히 여기적인 상황으로 가져왔죠. 저쪽에서 일설에 의하면은 86년에 귀국을 하실 때 82년에 왔다가 또 갔다가 또 왔죠. 갔다 다시 오실 때 그때 오셔서 이제 마치 그 영주 귀국하신 것처럼 여기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나온 이유가 일설에 의하면 이건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그거 뭐 추방을 당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뭐 추방 한 건 틀림없습니다만은 서독 정부에서 나가달라 그렇게 그런데 얘기했습니까? SP에다가 말이죠 제대우로 바뀌면서 제대우라는 건 기독교 사회당으로 바뀌면서 그 외국인들을 많이 이렇게 외국으로 이렇게 본국으로 송환시키는 그런 작전을 많이 핀 가운데 특히 예술 활동을 점점 이렇게 좀 강인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걸로 하고 여기 들어갈 때 좀 한 달을 늦게 들어갔거든요. 그걸 이유를 잡아서 8년이나 있었던 사람을에게 그런 걸 이유로 삼아. 딴 이유는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것이 역시 어떤 그 계기를 삼아 함께 된 거죠. 그러면은 그 서독에서 귀국하셔가지고서부터 우리나라에서 그럼 본격적으로 이 전이 예술을 하시게 되셨고. 그 동안에 사실 전이라는 말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그렇습니까? 네, 제가 그럼 전이라는 뭐라고 말을 불러야 됩니까? 전이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렇게 됐는데 뭐냐면 사실적으로 그 어디 가서 배워온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 가서 지가 했죠. 전이를 저쪽에서 한 편인데 사실적으로 제가 전이를 하게 된 것은 굿놀이, 약간 무라고 하는 그 공부를 열심히 그 굿놀이를 공부하다 보니 굿놀이의 오늘의 해석이 다시 말해서 그 저희 말하자면 전이 예술 같은 겁니다. 이건 저의 해석이라고 보겠는데요. 사실 어떤 실험적이고 앞을 한 발짝 나가면서 굉장히 우리가 사회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처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보수주의적이고 너무나 좀 뭐랄까 좀 멜로드라마적이거든요. 모든 뭐 노래에서부터 모든 게 그냥 쟤네들의 그 가사 하나만 하더라도 가사 속에 상당히 자기들의 얘기, 자기들의 부모의 얘기, 자기들의 생활의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들의 가사 속에는 우리들의 얘기가 하나도 안, 전부 슬프고 그냥 어디가 달만 바라보고 별 바라보고 말이죠. 그럼 노래를 듣고 연극을 보고 분노하고 감상적이 되는 것도 노래나 연극이나 이런 것이 생활을 인생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 자기를 죽으러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좀 회복하고 자기를 좀 더 발전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방청객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그렇죠. 누가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저기요, 행위 예술이나 퍼포먼스 같은 게 어떤 걸 말하는 건지 좀 얘기해 주세요. 우선 제일 먼저는 그 스토리가 없습니다. 어떤 그 테마는 주제는 강한데 주제를 담는 그것이 어떤 일정한 그릇이 양식이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여기가 이 꽃이 하나 있는데 그쪽에서 보는 꽃하고 내 쪽에서 보는 꽃하고는 크기가 다르며 전혀 양상이 다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화장실 옆에서 먹는 거하고 방 안에서 먹는 거하고 길거리에서 먹는 거하고 다릅니다. 음식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너무 규격화하려고 그러는 데 대한 규격화하고 획일화하려고 그러는 데 대한 반발에 의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예술적 형태가 바로 그 행동예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극이라고 할까 무용이라고 하는 것들 전부 장르가 나눠져 있잖아요.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가 하나였던 것이 나눠진 겁니다. 그게. 근데 우리가 그 행동예술이나 퍼포먼스는 하나 그거 자체를 총체예술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것이 굿놀이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굿놀이라고 말할 수 있죠. 딴 사람 또 질문하시죠. 네, 선생님께서 심취해 계신 그 춤하고요. 네. 우리나라의 그 연극과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큰 잘못이 하나 있는데요. 춤이라고 하는 것들은 댄스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무용이나 댄스라고 하는 경우 때문에 우리나라가 커다란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생기면서부터 춤이라는 말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치읓이라는 말하고 움이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치읓은 차다, 치다, 추다 하는 그 좌우 개념이고 움이라는 것은 움튼다 해서 그것은 상하의 개념으로 식물성이에요. 좌우는 동물성이고 그리고 상하는 공간, 시간성이며 좌우는 공간성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만나는 지점에서 춤은 이루어집니다. 다시 얘기해서 인간의 의미를 가지고 움직이는 모든 것, 인간의 의미를 가지고 움직이는 건 모든 것은 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춤 속에는 제스처, 짓, 그다음에 어떤 짓, 그다음에 춤, 뭐 댄스라는 것도 있고 제스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춤 속에는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직 우리는 춤을 무용 또는 댄스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원래 춤은 연극이라는 말까지도 그래서 탈춤이라는 말을 할 땐 탈연극을 말합니다. 춤은 반드시 여러분들 댄스로 보시지 않기를 아주 부탁합니다. 또 딴 분 질문하시죠. 연극을 지망하는 학생들에게요. 네.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해주세요. 연극은 말이죠.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의 좌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철학이나 그래서 연극학과가 예술대학에 속하지 않고 뭐 인문대학에 속합니다. 예술이라고 생각한다면 연극을 한다면은 반드시 그 반개적인 철학이라든가 사회학이라든가 또는 그 밖에 정신분석학이라든가 이런 걸 공부하지 않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민족 예술적인 어떤 그 뿌리 전통적인 것을 몰라가지고 연극의 그 대사나 외고 그리고 무슨 무대나 쓴다고 해서 연극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극을 하려면은 보다 철학적인 자세가 있어야 되겠다. 연극은 아예 그 방법에 불과해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다소 생활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 뭐 무슨 행복이라든가 인생의 목적이라든가 이렇게 거창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무하고 친구들이랑 술 한잔 먹고 그리고 뭐 골프도 치러 가고 가족들이랑 재밌게 놀기도 하고 이런 것을 가르쳐서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는 없습니까? 이 무세중이라는 친구는 고생을 사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는 못 만나셨습니까? 제가 말씀을 좀 그 얘기에 대해서 말이죠. 예. 그러면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꼭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예. 또 인간이니까. 예. 그러나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는 말이죠. 예. 우리가 이제 모처럼 이제 물질 문명을 이제 향유하게 됐습니다. 네. 문화는 문명을 낳을 수 있어도 문명은 문화를 못 낳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문명에 취해버리면 말이죠. 문화적인 인식이 없어집니다. 자연히. 문명의 물질에 그러니까 물질에는 문명자가 붙고 정신에는 문화자가 붙습니다. 그런데 물질과 자꾸 아파트, 물건 뭐 여러 가지가 안락하게 되다 보니까 자연히 정신이 퇴폐적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레저적으로 살아가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그걸 지내가지고 지금은 뭐 엄청난 지금 활락적이고 그게 문제입니다. 아까 말한 레저적이고 자기를 그렇게 생활하는 건 그건 참 바람직한 일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한테는 이래라 저래라 공부 잘해라 하면서 자기들은 여가에 자기 딸은 절대 연애해서는 안 되며 자기 나가서는 다른 나가서 연애하거든요. 연애하기를 아주 원해요. 자기 부인하고만 연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연애하려고 무지무지하게 눈을 뜨면서 발광을 해요. 어떨 때는. 그러면서 여가는 기지수로 퍼져나가죠. 그다음에 뭐 참 보통 데 가면 뭐 먹고 사시는 것들이 돈이 벌써 10만 원 단위가 아니죠. 저들도 할 수 없이 겉으로는 기쁜 척 하지만 그 안에는 상당한 무서운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남자들께 앉아가지고 고스톱이 무슨 뭐 좋습니다. 고스톱을 나쁘다는 거 아니라 그것이 이제 도가 넘어가다 보니까 자기 시간에 자는 거 먹는 거 일하는 시간 외에는
거의 그 시간에 화려하다 보니까 정신적 문화에 대한 향유로 그러니까 좀 어디 가서 한번 같이 와서 좀 뭔가 보자 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는 거죠. 그 시간에 친구 만나서 술 한잔 먹고 또 뭐 바삐 일을 해야 된다든가 하는 거죠. 그걸 저버리고 나와야 되거든요. 자기만 그렇지 남 주위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인정 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죠. 제가 독선적으로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물론 그러시겠죠.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아마 오해하실 분이 계시겠습니다. 근데 지금 생활에 얼큰했죠. 지금 생활에요. 만족하십니까? 생활에 만족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럼 만족지 않다는 것은 아니 만족이라기보다는 한 작품이라도 더 열심히 좀 해보겠다는 생각이죠. 예. 아니요. 저는 작품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불만족을 표시할 겁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걸 창작해야 되는 그런 추구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 작품에 만족하겠습니까? 그거 말고 지금 현재 사시는 생활, 부인과 같이 집에서 생활하고 어머님 모시고 살고 이런다는 우리 흔히 말하는 생활이요.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내년에 말이죠. 200~300만 원 더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집세가요? 예. 그러면 뭐 그렇게 올라놓으면 말이죠. 예. 제가 한꺼번에 뭐 물기가 좀 어렵거든요. 예. 그런 건 어디 가서 구할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평생 동안 쌀알이를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예. 그러면 집값만 안 오르면은 전세값만 안 오르면 자기 죽을 땅만한 거 하나 가지고 자기 누울 자리만 하나만 가지고 말이죠. 네. 저 보람 있는 인생을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네. 지금 살면 앞으로 10번의 정월 초하루만 지나가면 벌써 60이 넘으시고 훨씬 넘었겠죠. 인생을 좀 더 간주하고 싶어요. 예. 그렇게 안달하고 싶진 않아요. 예. 앞으로는 어떤 작품을 하시고 싶습니까? 제가 좀 말씀을 좀 하려고 가져온 게 있었는데 말이죠. 이소사대라고 하는 사대주의의 말에 이소사대라는 말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작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것도 반조각입니다. 그것도 양갈래입니다. 삼면이 바다고 그리고 위에는 엄청나게 무섭고 큰 대국이 위에 있고 뒤에는 1억의 인구가 일본 인구가 버텨서서 벌써 그 문화가 벌써 문명이 벌써 이쪽 침해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조공만 해서 겨우 명문만 유지해온 그렇게 잘난 역사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해방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남에게 주어진 그런 해방입니다. 또 오늘날 TV를 다 이렇게 봐도 나오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고 그 사람입니다. 좁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좀 대범하고 관조스럽고 그리고 좀 더 떳떳한 말이죠. 그런 작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소사대라는 작품을 저는 다시 주장과 함께 우리가 이 땅을 빨리 벗어나야 돼. 이런 분위기를 벗어나서 우리가 빨리 통일을 하는 그런 민족 자체가 다 통일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고 오늘도 오면서 그런 자세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혹시나 저한테 그런 그런 요소가 해이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항상 확인해 봅니다. 늘. 예. 오늘 바쁜 시간에 이렇게 나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못 알아들어서 답답하셨겠습니다. 어떻게 앞으로는 저도 공부를 많이 다 하겠습니다. 어떤 땐 저도 잘 모르는데. 오늘 하여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 행위예술의 토착화를 위해서 힘써오신 무세중 씨의 예술 세계와 철학 그리고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여러분도 고맙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신 여러분 더더욱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